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욱 전 이사장은 최순실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JDC 이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모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 자료도 다 받아봤고 그중 한 곳이 JDC라며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온 자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김한욱 전 JDC 이사장의 검증 자료도 받아봤다는 주장입니다. 김한욱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을 2달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박근혜 후보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JDC 이사장의 응모에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인 지난 2013년 6월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상당히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JDC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온 의혹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황당하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황당하다. 설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였어? 하는 사람도 있고.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경위와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JDC 이사장 인사 개입 의혹도 밝혀질 것인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홍콩 란딩그룹이 중문단지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제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년 전 카지노를 인수하는 과정에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소유한 카지노. 란딩그룹은 지난 2014년 자회사를 만들어 이 카지노를 17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려워 보이자 영업장을 이전하려고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그제 이곳에 조사관 9명을 투입했습니다. 오셔서 부모들이 2014년, 2015년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에 것들을 보시러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해드릴 수 있는 관계. 국세청은 8시간 가까이 카지노 영업장의 회계 자료와 장부 등 각종 세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영업권 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지노를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 사업장하고 우리 지금 그 사업자하고 그 양수 관련 그 계약들 중에 그 내용을 좀 보고한 겁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은 카지노를 넘긴 옛 대표가 서울에 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란딩그룹은 이곳 카지노를 10배 규모 크기로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세무조사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고용이 불안한 도시란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해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반에서 10년째 일해온 김모 씨. 올해 초 용역회사로부터 느닷없이 해고 통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도급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김 씨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바람에 계약 연장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4년 실무 경력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이런 도급을 줘서 오히려 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제주공항에서 청소와 주차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용역 노동자는 700여 명. 임금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항공사가 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정규 지침에 나온 그 인건비 산정 기준이라든가 고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법제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공항공사는 정부의 지침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그 해당 용역에 대한 설계 부서인 제주지역본부 쪽에 통해서 도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8%. 공공기관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외면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3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도내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떨어져 지난해 8월 이후 32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의 입주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넉 달 전인 미 군정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발단이 된 1947년 3.1절 발포 사건. 3.1절 기념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면서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포 현장에도 미군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미군 한 사람만 가운데 서가지고 총 가지고 공포 쏘고 있더라고. 제주에서 미군정이 실시된 것은 1945년 10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무력 충돌의 발단이 된 3.1절 발포 사건과 대대적인 검거 선풍, 고문치사 사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정 직후인 1948년 말부터 진행된 대규모 양민학살도 당시 한국군을 사실상 통제했던 미 군사 고문단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 섬으로 규정한 것도 미국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미 군정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4.3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미국 현지 조사는 지난 2001년 단 한 차례 실시됐고 중요한 문서들은 비밀 등급에 묶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10년 이상 공무원을 보냈던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는 지자체 관람시설들 많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다도 없는 단양에 들어선 아쿠아리움은 5년 만에 유료 관람객만 1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미희 기자입니다. 황금빛 찬란한 쏘가리가 빛을 피해 나무 틈에 숨었습니다. 단양을 흐르는 한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190호 황쏘가리입니다. 남한에서는 멸종된 캣톱치, 이 아쿠아리움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민물 가오리 블랙다이아, 5개월 전에 새끼까지 태어나 대가족이 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모습 그대로 진화를 멈춘 고대 어종 피라루크. 이름처럼 물 밖에서도 숨을 쉬는 호주 페어는 200년을 넘게 사는 세계 최장수 어종입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는 세계 희귀 민물고기 240종을 모아놨더니 개관 5년 만에 유료 관람객이 147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물고기 먹이 주게 하고요. 그리고 그 탁본 뜨는 게 있습니다. 탁본 뜨는 그런 체험 위주로 저희가 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민물고기의 생태를 이야기로 풀어낸 스토리텔링 전략이 바다 없는 내륙에서 아쿠아리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네,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맑고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은 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내외인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최고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눈과 비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동부 지역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밑돌겠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11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눈이 쌓이고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등반객들은 산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11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물결은 풍량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짙어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4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홍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그젯밤 딸아이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렸고 딸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숨진 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의 한 골프장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630제곱미터와 골프카트 60대를 태운 뒤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49살 양모 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삼리 서쪽 200m 해상에서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56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전처에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달 전 이혼한 전처인 39살 김모 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동거남인 42살 안모 씨를 숨지게 하고 전처인 김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로 38살 권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하효항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 100여 명을 무인도인 지귀도까지 태워주고 2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보험에 가입한 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